좀 남들이 안 하는 분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분야를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제가 이 분야를 조금 더 개척을 할 수 있겠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안과병원에서 성형외과 분야를 맡고 있는 장재호입니다. 현재 김안과병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분야는 그러니까 눈꺼풀부터 시작해서 눈물 내려가는 길, 눈 주위뼈 주변에 있는 눈 근육부터 시작해서 눈 주변의 조직, 눈물샘 등의 종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서 눈이 돌출이 된다든지 그다음 눈 주변에 혹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눈이 많이 붓는다든지 이런 분야를 총괄해서 수술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선택을 할 때는 좀 남들이 안 하는 분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분야를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제가 이 분야를 조금 더 개척을 할 수 있겠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딴 사람한테 좀 가르쳐야 되겠다.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면 본인 얼굴이 굉장히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백내장 수술 후에 원하시는 부분이 눈꺼풀 처짐이죠. 피부가 늘어져서 좀 주름이 많이 생겨 있는 부분에 대한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여전히 훨씬 넘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상안검 성형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병원을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평생 돈을 쓴 것 중에 가장 값진 돈을 쓴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한 경우는 눈물 흘림증인데요. 눈물 내려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 눈물이 많이 흘러서 눈 주위를 계속 손으로 이렇게 닦게 되죠. 눈꼬리가 많이 짓무르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요즘은 워낙 건강이 좋으시다 보니까 눈물길 수술만 해도 80이 넘으셔도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의 그 삶의 질을 위해서 수술을 많이 하러 내원을 하고 계십니다. 한성형안과학회가 3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 성형외과의 분야를 쭉 전공하고 환자를 돌보고 수술하다 보니까 제가 활동한 분야에 대해서 적합한 직을 해주신 게 제가 맡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형외과 분야가 여러 분야의 수술을 하는데 성형외과를 일반 국민들에 알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눈꺼풀 성형술이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수술 전에 어떻게 하면 수술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다음 많은 교육을 했던 게 아마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 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거기에 대한 저널이라든지 책에서 좀 내용을 많이 써달라고 해서 최근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가 기술을 했고요. 눈물길 수술이 예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져 있는데 눈 아래쪽이죠. 눈 아래쪽 부분에 이 눈물샘이 있는 위치에 피부를 절개를 하고 겉에서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코 내시경을 이용해서 코 안쪽에서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외부에 흉터가 생기지 않고 수술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도록 이 수술 방법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도 차이가 없고 그다음 수술의 환자의 만족도도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제는 피부를 통해서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수술을 하러 갔더니 피부를 절개를 해서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시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미국과 많이 다르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우리나라에 수술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초기에 제가 처음 전공의가 끝나고 굉장히 드문 환자의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기를 가진 산모가 산전진찰을 한 거죠. 산전진찰을 했는데 아기가 폐하인 상태에서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종양이 크게 생겨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안과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낸 거죠.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환자가 있고 사진을 보내서 이런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상의를 하고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한 거죠. 케이스가 워낙 희귀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미국에 계신 선생님도 그 환자의 케이스를
학생들 교육하는데 아니면 전공의 교육하는데 쓰시겠다고 연락이 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안과 병원의 성형외과 센터가 2001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김안과 병원의 첫 번째 성형외과 설립을 하신 분은 전임 원장이신 김성주 원장님이신데, 김성주 원장님 설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년 뒤에 합류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김안과 병원의 성형외과 센터는 성형외과 전문의만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전국의 어느 병원과 비교를 해도 이만큼 많은 수를 보유한 병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 내시경을 의해서 눈물길을 수술하는 경우는 아마 이 병원만큼 전국에서 많은 수술을 한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환자를 보는 병원도 없을 거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눈꺼풀 수술이죠. 눈꺼풀 수술 역시도 아마 많은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 수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외국의 의사분들이 저희 병원을 방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물론 뭐 싱가포르나 캄보디아, 베트남,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저희 병원에 와서 연수를 받고 가시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 아시아인의 그 눈성형 수술은 서양인의 눈성형 수술은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 병원에 많은 임상 경험과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연수를 받고 외국인으로서 아시아인에 대한 수술을 하는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저희 병원을 다녀가서 지금 현재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경험을 가졌던 분야는 안검하수 수술이고요. 수술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통 성형외과에서는 위안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수술을 했을 때 수술의 결과가 좋으면 관계가 없지만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믿고 보낼 수 있는 의사 중에 한 명이 됐다는 것에 대한 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를 보면 이 환자는 내가 수술을 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환자가 있고 이 환자를 봤을 때는 내가 좀 감당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환자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선생님들이 보실 때 이 환자는 김안과에 있는 장기호 선생님한테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런 환자는 저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자를 보냈을 때 저 역시도 확실하게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형외과 학회장을 할 때 창립 30주년 행사를 했어요. 다른 안과 분야에 비하면 설립 기간이 좀 짧다라고 느끼지만 그 30년 동안에 성형외과 분야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거든요. 김안과 병원 역시도 제가 초기에 왔을 때보다는 병원의 모든 시설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라든지 진료와 수술을 하는데 모든 여건을 한 단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도 한 단계 점프를 할 때가 있는데 병원 역시도 하나의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 있는 동안에 김안과 병원 역시 JCI라는 미국의 그 병원 인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은 국내에도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지금 모든 병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 인증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제 병원 인증도 받아야 하고 또 그런 분야에 조금이라도 초석을 다지는데 제가 노력을 했다는 데 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 병원은 1년에 SCI 논문이 많게는 50편 가까이 30편에서 50편 가까이 이렇게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술 분야 역시 저희 병원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노력을 했고 또 같이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데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힘을 모았다는데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은 물어라. 그럼 나보다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내가 직접 그 선생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선생님이 그 분야에 가장 적합한 선생님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일단 묻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의사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학술 행사도 참석하고 외국 학회에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 학회에도 참석을 하는데 그 저널을 찾아서 내가 보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형외과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꺼풀 수술도 있고 눈 주위 뼈가 골절이 돼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눈물길이 막혀서 눈물이 계속 흘러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눈 주변에 이제 종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먼저 병원을 좀 방문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환이 아닌 부분, 조금 더 외모라든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